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리고 제가 사기당하는 중에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거 사귀면 안 돼. 이거 사귀면 난 죽는 거야. 가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막 옥상에서 떨어져 내려가는 이런 상상도 막 하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가 좀 다양한 형태로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그래서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사실 이런 범죄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사기꾼들은 이 지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자체가 바보다, 멍청이다 이런. 10대 악성 사기 범죄의 하나로 규정을 하고 아, 나 속았다.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날이 다르게 발전해가는 미디어 세상. 기술들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범죄의 수단이 되어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기술의 최첨단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부산 최대 번화가로 손꼽히는 서면. 제작진은 로맨스 스캠이라 불리는 사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응답자 수는 총 119명. 그중 82%에 달하는 사람들이 로맨스 스캠이라는 사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로맨스 스캠이 어떤 범죄냐는 물음엔 연인을 빙자하여 벌어지는 사기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로맨스 스캠이란 대체 무엇일까? 로맨스 스캐밍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은 뒤에 각종 이유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범죄입니다. 대화한 지 일주일 만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를 왜, 우리 얘기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나를 왜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되게 일론 머스크의 팬이었거든요. 되게 테슬라 이게 주주였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뭐 저를 이렇게 팔로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먼저 팔로우를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아 진짜는 아니겠지 하고서는 뭐 대화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어요. 핵심은 이성적 관심. 하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이성적인 감정은 느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로맨스 스캠이란 용어가 대중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고 있는 게 아닐까? 아무래도 로맨스 캠이라는 범죄가 그 연인을 사칭을 해가지고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알리기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로맨스 스캠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부끄럽고 약간 그렇잖아요. 로맨스 스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사랑이라는 감정에 휘둘려서 이렇게 막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뭐 사랑을 이용당한 네가 잘못한 거다 약간 이런 인식이 좀 강할 것 같아요. 가해자를 욕해야지 왜 피해자를 이렇게 욕하고 앉아있지? 제 짤이 막 다 퍼지는 거예요. 아, 무서웠지요 진짜. 로맨스 스캠 당한 사람이 바보다 이런 정서가 깔려있으니까 이게 법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피해자들은 숨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본인 피해 사실을 말하면은 이게 악플과 조롱에 시달리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진짜. 잘못된 용어가 만들어낸 2차 가해의 악순환.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피해남아 회복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지금 안타깝게도 특별하게 이 범죄 자체에 대해서 뭔가 단죄하거나 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특별한 법률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특별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안에서는 그 가해자의 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라든지 그다음에 가해자의 금융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그런 조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로맨스 스캠에는 안타깝게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로맨스 스캠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점점 발전하는 사기 수법과 기술로 범죄 자체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빠른 시간 안에
관계의 친밀성, 관계 정도를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신뢰가 빠르게 형성되고, 또 그 다음에는 금전적인 요구라든지 좀 불편한 요구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가 좀 다양한 형태로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그 AI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사실 이런 범죄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기술의 발전보다는 기술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매우 확대되는,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욱더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범죄라는 측면에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 법의 공백, 그리고 더욱 치밀해져가는 범죄 그 자체. 피해자들은 오늘도 2중 3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성을 알리고 싶다. 이 로맨스 스킴의 심각성을. 그래서 법제화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보이스피싱만 심각성을 알고 로맨스 스캠에 대한 심각성을 이렇게 모르더라고요. 피해자를 줄였으면 좋겠고, 이게 왜냐면 너무 워낙 고통스러운 그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 살인이기 때문에 설상 뭐 경찰들이 열심히 해서 사기꾼을 검거한다 한들 형이 너무 약한 거예요. 용어가 중요한 건 맞아요. 어떤 용어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인식을 하게 되니까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두게 되는 시선을 피해자 말고 가해자에게로 돌려줘야 돼요. 피해자들이 움츠리게 되는 이유는 나에게 돌아올 비난의 화살이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이 계속 뭔가 좋지 않은 시선들을 가해자 쪽으로, 왜 그들이 이런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지, 혹여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구조나 다른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지 그쪽으로 시선을 많이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맨스 스캠 범죄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범죄 피해자가 된 이후에 그 피해를 회복하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굉장히 단기간에 나에게 친분감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접근을 해서 나에 대한 무슨 정보를 요구한다든지 하면은 절대 의심을 하고, 절대 나에 대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대면으로 만나는 형성된 인간관계를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서 그 온라인 속에서 만남을 추구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대인관계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로맨스 스킴이라는 건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뭐 금전적인 거, 아니면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불법 행위를 뭐 유도하는 그런 행위를 뭐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관계 속에서만 형성된 관계라고 한다면 이러한 요구들이 있을 때, 금전적 요구라든지 기타 등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기존의 신뢰 관계가 분명히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 크로스 체킹 내지는 더블 체킹, 실제로 그 사람이 진짜 이걸 원하는지를 뭐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확인을 반드시 한 다음에 행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로맨스 스캠 피해는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범죄를 앞설 때 미디어는 비로소 풍요로운 기술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비난받지 않는 세상, 법이 피해자를 홀로 두지 않는 세상, 미디어가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는 세상, 언젠가 그런 세상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